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들 쓰시죠? 할부도 이용하실 테고, 신용카드 할부도 사실 다 빚이긴 한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힘들어지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다음 달 카드 결제 대금 때문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거나 혹은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현금으로 그냥 해야 될까? 무조건 일시불? 사실 이게 좀 꽤 불편해요. 할부라는 프로그램이 편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맨날 현금 박치기만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를 대체할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BNPL이란 건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BNPL이 뭐냐? Buy Now, Pay Later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선구매 후결제. 사고 싶은 거 먼저 사고 결제는 나중에 한다, 이런 겁니다. 일단 결제 업체가 먼저 물건값을 내주고요, 나중에 소비자가 그 결제 업체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신용카드 할부처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생각이 딱 들죠. 야, 그러면 이거랑 신용카드랑 다를 게 뭐야?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신용카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야 상대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쉽고 그만큼 보급화도 좀 많이 돼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금융 이력도 어느 정도 쌓여야 하죠. 또 신용 점수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겨야 돼요. 그럼 이른바 신파일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못 만드니까 이 BNPL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딱 봐도 이게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 아니에요? 신용카드 없이도 할부를 이용할 수 있어. 몇백만 원짜리 물건을 엄마 카드 찬스 쓰지 않고도 할부로 지를 수가 있어. 물론 여기서 야기되는 부작용들은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신용카드 없고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결제 방식이긴 하죠. 게다가 할부로 결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나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금상첨화인 겁니다. 이건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어려운 해외에서는 이런 BNPL 방식을 이미 꽤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선도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의 어펌, 호주의 애프터페이, 스웨덴의 클라르나 정도를 들 수가 있고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아마존, 이베이, 메이시스, 아디다스, 갭, H&M처럼 이런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나 또 유명 브랜드의 온라인몰에서도 BNPL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6월에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페이로 상품 구입할 때 대금을 6주에 걸쳐서 4회 분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줬거든요. 이걸 애플페이 레이터라는 건데, 이것도 BNPL 방식 중 하나인 거죠. 또 페이팔도 같은 방식의 무이자 할부 옵션을 출시를 했는데 꽤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이 BNPL 방식이나 또 이걸 제공하는 업체들이 무서운 이유는, 물론 후불 결제로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카드사를 대체한다,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데이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결제 내역부터 구매 패턴, 그리고 이걸 빅데이터 돌려서 관심사나 소비 취향 같은 걸 분석할 수가 있었는데, 이 BNPL만 보급화되면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다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BNPL 회사들이 IT 디지털 회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어떤 카드사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BNPL은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쿠팡, 토스 같은 곳에서 이런 후불 결제 방식을 도입하긴 해요. 여러분들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야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도 상대적으로 좀 쉽고, 그만큼 신용카드 보급률 높고, 여기에다가 각 카드사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웬만하면 무이자 할부 거의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사람은 BNPL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죠. 물론 신용카드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느낌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BNPL을 필요로 하는 것이 소비자가 아니라 오히려 카드사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낮으면 한 1%대에서 겨우 한 2, 3%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BNPL 업체들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는 한 5에서 6% 정도 돼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경우에 규제를 받느라고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BNPL은 이런 규제도 없어요. 물론 연체율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월 최대 한도를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정해 놓긴 했는데 한도만 계속 늘릴 수 있다면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 BNPL 서비스는 국내 카드사들에게 꽤 꿀 떨어지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이미 신용카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무이자 할부도 웬만하면 다 받고 있어서 막 드라마틱하게 체감을 하진 못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높일 수 있어서 좋고 또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 꽤 괜찮은 겁니다.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카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서비스일 수 있죠.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계속 떠오르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우리가 할부에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리볼빙의 늪으로까지 그래서 빠질 수가 있는 건데 금융 이력도 별로 없고 상환 능력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BNPL 서비스가 과연 맞냐, 안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 다 빚더미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고 부실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가뜩이나 BNPL로 발생한 빚은 이 신용기록에 남지 않아서요. 서로 다른 업체 BNPL 서비스만 이용한다면 2중, 3중으로 할부를 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소비, 빚더미 이런 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 금융회사인 크레디트 카르마의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BNPL 이용자의 34%가 최소 한 건 이상의 결제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BNPL 이용자의 72%가 이전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또 미국 어펌의 연체율도 2021년 1분기에 1.4%였는데 올해 1분기에 2.7%로 급증했다고 해요.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국내도 사실 비슷한데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고객의 지난 2월 연체율이 1.3%를 찍었다고 해요. 이게 신용카드 평균 연체율이 한 0.54% 정도 되는 거니까 역시 2배가 넘는 수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BNPL 업체들은 땅 파면 돈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얘네들도 ABS,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 이건 어려운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금융권에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게 되는 건데 만약에 소비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이 ABS의 부실 위험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게 되겠죠. 금융기관이 ABS 매입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위험한 자산이니까 금리를 더 높여버리면 결국 BNPL 업체들, 그러니까 미리 대금을 결제해주는 이 업체들도 손쓸 방법이 없어서 파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말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럴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공하는 업체 측에서도 사실 이게 단순한 어떤 결제 수단이 아니라 신용을 이용한 결제다. 그래서 소위 우리 이런 문구 많이 봤잖아요.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이런 경각심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새로운 결제 서비스인가 보다 하고 좀 너무 쉽게 결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니 이런 주의점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용카드 비스무리한 BNPL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